오늘 영상이 사랑에 실패할까 두려운 분에게, 그래서 시작하는데 망설이는 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여자가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전에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심플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여자들은 실패해도 괜찮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영상을 조금만 더 함께 하시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니어 연애가 힘든 이유는 좋은 남자가 없어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선택권이 하나뿐인 상태에서 연애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수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같은 불안을 반복하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연애 방식 전체가 오늘부터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신 남자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셨나요? 아니면 불안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불안했다고 대답하십니다. 왜 연락이 늦을까? 왜 말투가 달라졌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젊었을 때도 연애를 했고 결혼도 해봤고 사람을 만나는 게 처음이 아닌데도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선택지가 좁아져서 그래. 외로워서 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기존의 연애 조언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연애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다는 구조적 진실을 말입니다. 영상 중간쯤에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로운 연애를 시작한 여자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헌신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하나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그 사람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리고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곱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흔들립니다. 더 신경 쓸수록 상대는 더 무례해집니다. 더 애쓸수록 관계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선택권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하나뿐이면 그 하나를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은 모든 행동에 배어나옵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집니다.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남이 줄어들까봐 내 일정을 포기합니다. 상대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관계의 힘은 역전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무불이, 애쓰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랑은 견고해집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상대는 떠나지 못합니다. 67세 김정희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3년 전 복지관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남성은 친절했고 자주 연락했고 만나자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정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남성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고 만남을 먼저 제안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정희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정희 씨는 더 애를 썼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늘렸고 만나자는 제안을 자주 했습니다. 남성이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 먼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희 씨가 더 애쓸수록 남성은 더 멀어졌습니다. 답장은 더 늦어졌고 만남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쳤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정희 씨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내가 너무 무거웠나? 역시 이 나이의 연애는 힘든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희 씨가 적극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에게는 그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잃을까봐 더 매달렸고 매달릴수록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선택권이 하나일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선택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건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절대 아닙니다. 선택권은 실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내가 원하면 머물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자유로움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상대의 단점도 참게 됩니다. 무례한 말투도 견딥니다. 배려 없는 행동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잃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으면 상대를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례하면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 맞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여자는 내가 무례하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인식이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 긴장이 상대를 신중하게 만들고 그 신중함이 관계를 지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떠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만 인간 본성의 진실입니다. 확보된 것에는 에너지를 덜 씁니다. 확실한 관계에는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관계에는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확실한 관계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노력을 만들고 노력이 관계를 지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럼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일부러 밀당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부러 무언가를 하는 순간 그것은 연기가 됩니다. 상대는 금방 알아챕니다. 진짜 선택권은 연기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선택권은 남자의 수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연애가 불안한 이유는 생활 구조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정이 남자 연락 중심입니다. 관계 밖의 삶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감정 에너지의 유일한 출구가 그 남자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아무리 괜찮은 남자여도 여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 구조가 채워지면 연애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한 조각이 됩니다. 그 한 조각이 사라져도 나머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안정감이 선택권을 만듭니다. 70세 박은영 씨의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은영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연애에 올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도 그 사람의 메시지였고 저녁에 잠들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정은 모두 그 사람 중심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그 사람이 연락하면 미뤘습니다. 취미 생활도 그 사람을 만나는 날에는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연락이 하루만 없어도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은영 씨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 은영 씨는 먼저 자기 일정을 채웠습니다. 주 이틀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 한 번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주말 오전에는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만든 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 일정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은영 씨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성이 연락을 해도 은영 씨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에도 일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수요일은 친구 약속이 있어서 목요일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이 불편한 말을 하면 즉시 지적했습니다. 그 말은 기분이 안 좋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영 씨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날까?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면 만나고 불편하면 만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신중해졌습니다. 더 정중해졌습니다. 약속 시간도 잘 지켰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요? 은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심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선택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소중하지만 당신이 전부는 아니다. 이 균형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택권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이 작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호의존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상호의존성이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정도입니다. 한쪽이 상대를 더 필요로 하면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필요로 하는 쪽이 약한 위치가 되고 필요로 받는 쪽이 강한 위치가 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선택권이 하나뿐이면 상대를 더 필요로 하게 되고 더 필요로 할수록 상대는 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 불균형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선택권이 있으면 상대를 필요로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관계의 균형을 만듭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이불화. 군자는 조화롭되 휩쓸리지 않고 소인은 휩쓸리되 조화롭지 못하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되 휩쓸리지 않고 사랑하되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출발점이 바로 선택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권을 가지면 상대가 떠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택권이 없을 때 상대는 떠납니다. 왜냐하면 무게감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택권이 있을 때 상대는 머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원합니다. 책임이 아니라 선택으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선택권이 있는 여자는 바로 그 자유를 줍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만 당신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 역설적인 태도가 오히려 상대를 붙잡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의 사랑입니다. 집착하지 않기에 오히려 떠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택권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활 루틴입니다. 하루 중 남자와 무관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침 산책, 저녁 독서, 주말 모임,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남자는 하루의 일부가 되고 하루의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망입니다. 남자 외에 연락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겁니다. 친구, 형제자매, 이웃, 동호회 사람들,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 감정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 관리입니다.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갈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결혼할 거라는 기대, 평생 함께 할 거라는 기대, 의지하며 살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사라지면 오늘의 만남만 남습니다. 오늘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한가 불편한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네 번째는 경계선입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례하면 무례하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이 분명함이 선택권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떠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자율성입니다. 상대의 일정에 맞추지 않고 내 일정을 먼저 보는 겁니다. 오늘 만날까요? 내일 시간 있어요? 이런 질문에 즉시 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만나고 불가능하면 다른 날을 제안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균형을 바꿉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독립성입니다. 상대의 기분에 내 기분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도 나는 내 감정을 유지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책임이고 내 감정은 내 책임입니다. 이 분리가 선택권을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대안인식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 관계가 끝나도 나는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내적 확신이 외적 태도를 바꿉니다. 이 일곱 가지가 쌓이면 당신은 변합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도 느낍니다. 이 여자는 다르다. 이 여자는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인식이 역설적으로 상대를 붙잡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한 여자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72세가 되어서야 자유로운 연애를 시작한 여자, 바로 은영 씨입니다. 은영 씨가 마지막에 남긴 그 한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관심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선택권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지만 의존하지 않고, 소중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연애의 가장 건강한 형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존의 많은 연애 조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티내지 마라. 연락을 줄여라. 밀당을 해라. 주도권을 잡아라. 이 조언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표면만 맞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구조적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바탕을 설명했습니다. 티를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선택권이 하나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연락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감정 과지출을 막기 위해서고, 밀당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여유가 필요하고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권이라는 구조가 관계의 모든 역학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지로 연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여자는 특별한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 삶 속에 남자가 한 조각으로 들어올 뿐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느낍니다. 이 여자는 진짜로 나 없이도 괜찮구나. 그 진실이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긴장이 존중을 만들고, 존중이 사랑을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족에서 나온다. 자족이란 무엇을 더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필요 없이 함께 있을 때 진짜 사랑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날 때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바탕이 선택권입니다.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내적 자유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신 남자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이제 그 불안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불안한 이유는 그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권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선택권은 만드는 것이고, 선택권은 생활 구조에서 나오고, 선택권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진다는 것을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를 다시 보십시오. 남자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남자 생각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남자 외에 당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 남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것이 불안의 원인입니다. 천천히 바꿔나가십시오. 하루 1시간씩 남자와 무관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는 남자와 연락하지 않는 날을 만드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남자 없이 무언가를 계획하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구조가 바뀌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더 신중해지고, 더 정중해지고, 더 진지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긴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권은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매달리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목적이 바뀌면 방법도 달라집니다. 상대를 붙잡으려고 하면 결국 집착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매력이 되고 매력이 사랑을 부릅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다릅니다. 열정이 아니라 균형이고 충동이 아니라 선택이고 의존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매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균형 잡힌 관계로, 전부를 거는 사랑이 아니라 일부를 나누는 사랑으로. 그렇게 바뀌는 순간 사랑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사랑은 매달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사랑은 불안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사랑은 비어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채워진 사람에게 옵니다. 당신의 삶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그 채워진 삶의 한 조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선택권을 만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선택권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선택권은 사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필요가 아닌 원함으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만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선택권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모든 것을 압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시간, 당신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사랑이 바뀝니다. 사랑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것, 그것은 선택권입니다. 남자를 바꾸기 전에 바꿔야 할 것, 그것은 구조입니다. 연애를 살리는 힘, 그것은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선택권 있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진짜 사랑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선택권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그날까지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선택권을 만드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택권 있는 삶, 그 자유로운 삶 속에서 진짜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매달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하지만 확실하게 가십시오. 선택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